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전 경북 청도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주변에서 작업을 하던 근로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자 7명 가운데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는데요. 이번 사고는 작업자들이 최근 폭우로 생긴 구조물 피해를 점검하기 위해 이동 중에 발생했습니다. 보통 열차가 지날 때 큰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을 충분히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열차가 뒤쪽에서 다가오거나 주변 소음이 겹치면 소리를 듣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희훈 기자입니다. 사고가 발생할 당시 작업자들은 선로 주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최근 폭우로 생긴 비탈면 구조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소방등에 따르면 열차는 작업자들 뒤쪽에서 다가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열차가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열차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충분히 피신할 수 있을 법하지만 작업자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사고 열차는 무궁화호로 현재 무궁화호는 대부분 전기기관차가 견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차가 전기차라 가지고 소리가 별로 안 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피해자분들이 인지를 잘 하지 못했나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열차가 뒤쪽에서 오는 경우 소리를 듣기 힘듭니다. 열차는 차체가 크고 무거워 소리가 뒤쪽으로 직접 전달되는 것을 방해합니다. 열차 자체가 일종의 차폐물 역할을 하고 뒤쪽으로 반사되거나 흩어져 소리가 약해지게 됩니다. 뒤쪽에서는 바람과 주변 환경의 영향으로 들리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열차 소리를 귀로 인지할 수 있을 때는 이미 피하기 어려운 상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희가 조용한 곳에서는 열차 소음을 들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생활 소음이 있는 곳에서는 소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철도 작업자 사고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코레일에서 작업 중 발생하는 부상과 사망 사고는 총 409건으로 매년 70건 내외로 집계됐습니다. 연합뉴스 TV 고휴입니다. 이태원 참사 지원 근무 이후 우울증을 알아온 30대 소방관이 실종된 지 9일째입니다. 실종 직전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경찰과 소방당국이 수색에 총력을 쏟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한우기 기자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남인천 요금소 인근 갓길. 인천의 한 소방서 소속 30대 소방관 A씨는 지난 10일 이곳에 차를 세워두고 사라졌습니다. 경기도 안양집에서 나온 지 11시간 반 만이었습니다. 사라진 소방관의 휴대전화 역시 차에서 1km 떨어진 이곳 하천변에서 버려진 채 발견됐습니다. A씨는 실종 직전 가족과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모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년 전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동원됐던 A씨는 이후 우울증 진단을 받는 등 심적 고통을 호소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당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부모님은 제가 그 현장을 갔다 왔다는 것만 해도 힘들어한다며 희생자들의 부모님은 어떤 마음일까? 이게 진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병원 진료 당시 추가 상담이 이뤄졌는데 이때 6개월 정도 병원을 다니라는 권유를 하기도 했다며 다만 당시 A씨가 괜찮다고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실종 당일부터 수색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A씨의 행방은 여전히 묘연한 상태입니다. 국회에서는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국민 연대와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국민 모두의 연대와 마음이 필요합니다. 부디 주변을 살펴주시고 기억해 주시고 제보해 주십시오.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 상처 입으시는 우리의 영웅을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구조 활동에 참여한 뒤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는 소방관은 1,3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합뉴스 TV 한웅입니다. 지난 4월 한 마트에서 장을 보던 여성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진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사형을 선고하진 않았지만 사회와의 영원한 격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차승은 기자입니다.
검은 옷차림의 남성이 경찰에 붙들려 법원으로 들어옵니다. 서울 미아동 흉기 난동 살인범 김성진입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한 마트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장을 보러 나온 60대 여성을 숨지게 하고 40대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사과 안 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누구한테 죄송한가요? 피해자분께요. 법원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당시 느꼈을 공포감과 무력감은 극심했을 것이고 정신적 상처를 받은 유족들이 일상에 복귀할 수 있을지 가늠하기 어렵다며 그 죄가 무겁다고 본 겁니다. 또 도심에서 아무 이유 없이 살인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니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해 재발을 막을 필요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법정 최고형, 사형까지는 선고하기 어려운 양형 고려 사항들이 있다며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으로 사회와 영원한 격리가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환상과 환청에 시달리던 중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살인미수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행을 중지한 점 등을 언급하며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가석방 시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 기간 김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이상 음주와 자극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접속이 금지되고 매월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당초 사형을 구형한 검찰보다 법원이 양형을 낮춰 선고한 만큼 검찰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차승은입니다. 네, 이달 들어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지만 비구름이 피해간 강원 동해안 지역은 역대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강릉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387mm로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강릉의 경우 식수원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사상 처음으로 무기한 제한급수에 들어갔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해수욕장 샤워장 앞에 씻는 시간을 5분 이내로 줄여달라는 안내문이 내걸렸습니다. 관리자는 피서객들에게 최대한 빨리 씻어달라고 사정합니다. 발을 씻는 물은 졸졸 흘러나오고 아예 수도꼭지를 빼놓은 곳도 있습니다. 카페와 식당에서는 정수기 물이 아닌 생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돗물을 아끼기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강릉에 단수가 예정되어 있었다고 소문이 돌았어요. 근데 저희가 사실 확인까지는 못하지만 심각성을 그때 깨달았고 저희가 이제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자고 의기투합하게 됐습니다. 최근 6개월 동안 강릉 지역의 누적 강수량은 387mm로 평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역대 최저치인 21.8%까지 떨어졌습니다. 6월부터 2일 급수 2일 단수를 시작해서 7월에는 2일 급수 3일 단수, 지금 8월 들어서는 3일 급수 7일 단수로 지금 점점 용수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결국 강릉시가 무기한 제한급수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수요일부터 검침원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제한급수에 동의하면 수도계량기의 절반을 잠글 예정입니다. 저수율 15%부터는 계량기를 75% 잠금으로 강화하고 0%까지 떨어지면 전 지역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재난기금과 예비비를 활용해 생수를 확보하고 물 공급에 취약한 오지대와 영세 자영업 현장에도 차질이 없도록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습니다. 야속하게도 당분간 동해안에는 뚜렷한 비 소식이 없습니다. 이대로라면 25일 뒤 강릉 지역 식수원은 모두 고갈됩니다. 연합뉴스 TV 이상현입니다. 네, 누가 야구를 즐겁게 보느냐 하는 말이 요즘 화제가 됐죠. 그런데 경기로 즐겨야 할 팬들이 돈 없는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한두 경기 실수에 가족들을 협박하는 일부 악성 팬들이 생겨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어긋난 팬심은 장기적으로 리그를 멍들게 하는 요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경기 한화 문동주가 NC 최정원의 강습 타구에 팔을 맞았습니다. 최정원은 마운드까지 달려오고 한화 이도윤은 그의 등을 두들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뜻밖의 인터넷상에서 벌어졌습니다. 한 야구팬이 이도윤 자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비속어를 섞어가며 상대팀 선수를 왜 달래냐는 비방글을 올린 겁니다. 심지어 SNS를 통해 선수 가족을 협박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올 시즌 독보적인 홈런 선두 삼성 루인 디아즈가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내가 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협박을 받았고 반려견을 독살하겠다는 위협도 받았다는 사실을 알린 겁니다. 최근 디아즈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지난달 견제구를 13개 던졌다는 이유로 LG 김진성이 비방글 폭탄을 받는 등 선수 또는 감독을 향한 사이버 폭력은 연일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러한 어긋난 팬심은 장기적으로 리그를 멍들게 하는 요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팀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이 팬분들이 기대하는 이 경기, 좋은 서비스를 하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어떤 방식으로든 좀 이게 고지를 하든 아니면은 계도를 하든. 경기를 보며 느끼는 희노애락은 야구에 더욱 빠져들게 하는 요소. 선수를 향한 발전적인 비판은 리그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돈 없는 협박은 사이버 범죄입니다. 올바른 팬덤 문화 형성을 위한 KBO를 비롯한 정구단 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